알려주셨네요. 지랄. 네. 자. 자, 보시면요.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 잡았어요. 가속도라고 하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면 그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나는 할 거야. 라고 해서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그리는 거 했단 말이죠. 자, 보면 A4 용지 어딘가에 여백이죠. 자,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그죠? 시간에 따라서 속도 변화 그래프 이렇게 그렸어. 처음 속도가 V0야. 그래서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나중 속도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랬을 때 요거 비율기가 뭐라고? 가속도. 면적이 뭐라고? 이동거리. 됐어. 단거리.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첫 번째 써봐. 보지 말고 나중 속도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였지? 해봐. 네, 쓰십시오. 두 번째, 단거리 어떻게 구하는 거지? 써봐. 시간을 모를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였지? 써봐. 예지? 빨리 써. 자,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변한 만큼 더하면 돼. 그래서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더해요. 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자, 단거리는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하는 거래. 불러. V0 T 더하기 2분의 1 A T 제곱 이렇게 하면 된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2 A 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선생님은 공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3번 공식은 써야 되는 거라서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공식 중에 하나. 자, 그러면서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는 저렇게 복잡하게 안 구해. 사실은 정확하게 얘네들이 뭐만 한다면 뭐 한다면 평균 속도 한다면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는 게 훨씬 더 쉬워. 자,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지?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얼마? 2 하면 돼. 맞아? 알겠어? 괜찮아? 자,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아세요? 여러분들 각각의 반에서요 배치보다 시험 보고 오신 거 아세요? 그리고 외부에서 온 친구들은 입반 테스트 봤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 성적이 지금 선생님 출석부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친구다라고 해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반에 비해서 내용 조금 빠른 속도로 가고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이럴 거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쉬운 반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옆에 빠지고 수업하고 있어요. 근데 이동해 가셨어요. 거기는 조금 편안하게. 그죠? 네. 기본에 충실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학원에서 시험 본 결과로는 이 정도 난이도 따라갈 수 있고 조금 진로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인데요. 보자. 가연아, 고등학교 정했어? 고등학교 정했어? 고등학교 어디 갈 건지 정했어? 이제
정할 나이가 됐잖니? 중2면 늦었잖니? 우리야 말해 빨리. 다음 주까지 정해오세요. 규민 누구였지? 네 어디니? 고등학교 지났습니다. 네 영재, 과고, 자사, 일반. 네 다음 주까지 고민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커리까지는 누구나 다 타지만 그 다음 커리는 사실은 목적성에 맞춰서 타는 거예요. 물리하고 화학은 우리 단과에서 4단계로 나눕니다. 물리 1, 2, 3, 4. 그 중에서 1, 2까지는 일반고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3하고 4는 여러분들이 통로권을 가지 않으면 들을 필요가 없는 단계예요. 근데 영재가고 아니면 있는 단계라서 그거를 지금 걸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민건이는? 저요? 외고나 조사고. 준호 누구니 준호? 재준 자사고. 자사 중에 어디 생각해? 그거는 진로가 어디야? 뭐 의대나 이쪽에? 그런 거. 어? 이들 쪽은 공대 쪽에? 아 아예 구체적인 게 없어요? 지금 중2 아니야? 중2면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다은이 누구냐? 자사인지 일반인지도? 서연 어건중 아함이 후배구나. 그런 게 있어. 윤진 이제 어디서 써야지. 어디 생각할래? 유찬 너 모군이지. 너 중1이지. 중1이고 벌써 과거를 생각해. 언제적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 수학 어디까지 수학하고 어디야? 언제적 생각하고 하면 돼. 정우가 누굽니까? 네. 아 주정우 얼굴 보고 싶은데. 어디 생각해요? 고민 좀 하셔야 돼요. 별로 학년이 어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재고나 과거 쪽 생각하면 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죠? 다음 주까지 고민해와! 서준이는 연기라 그랬지. 맞죠? 어디 생각해? 신도리 학교가 하나하나 용인 생각하고 의진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너 요번에 과학 점수 얼마나 왔니? 목은? 저 100점이요. 수학은? 70점이요. 수학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사 힘든 거 알지? 네. 자사는 수학 국영수 사과가 5레이가 나와줘야 돼서요. 내신 관리를 조금 특별히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수행평가랑 기말고사랑 합산해서 A 뜰 수 있으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중학교 2학년부터는 실전이라서. 지효! 가고나 어디야? 가고. 제가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인데 제가 2시에 수업 있는데 어떻게 2시까지 다 풀면 되잖아. 뒤져. 2시까지 다 풀 수 있어서 10시 오라고 그런 거야. 아니면 9시 오라고 그러지. 빨리 안 피워, 씨. 바보 형아입니다. 저 형아가 덕원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 덕원 중에서. 내일 수학여행 갔다 왔잖아.
자, 그래서요. 지금 입시가 3학년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하기 전에 시험을 보는 게 영재고요. 겨울방학 하기 전에 시험을 보는 게 과고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시험 보는 게 자사라서 입시하는 시점들이 달라서 영재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 2학년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영재 입시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과고 입시는 2학년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자사는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자소서부터 입시 대비하면 돼서 입시 시작하는 텀은 6개월 가겠고요. 그래서 자사하는 친구들은 조금 여유가 있다면 지금은 선에 달리는 되지만 영예고나 과고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지금 과정들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분반 테스트를 봤을 때 이 정도 성적이면 괜찮겠네라고 했던 몇몇의 친구들이 있어서 물어보고 했습니다. 자, 어디입니까? 가자. 보자. 7페이지. 자, 7페이지에 있는 2번부터 5번까지는요. 여러분들 하이탑이라는 책 알죠? 네, 하이탑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해보죠. 2번부터 5번까지 풀어봐. 쉽지 않습니다. 물리는 워낙에 쉽지 않은데 문제 자체도 쉬운 문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방향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자, 보면아 시험 문제를 볼 때 변이가 얼마니? 라고 하는 것과 변이의 크기가 얼마니? 라고 물어볼 때 다 다르게 쓰셔야 돼요. 속도가 얼마니? 라고 물어볼 때와 속도의 크기가 얼마니? 라고 물어볼 때 답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앞쪽으로 10m 가다가 뒤로 백해서 4m 왔어요. 2초 걸렸어요. 자, 이게 변이 얼마니? 6 앞으로 앞으로 6 어디요? 6m요. 이렇게 하죠. 변이의 크기는 얼마니? 6m요. 이렇게 쓰라고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얘는 2초 걸렸으니까 속도 얼마입니까? 속도 앞으로 얼마입니까? 3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속도의 크기 얼마입니까? 3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야. 그래서 크기를 쓰라 그러면은 숫자만 쓰시면 되고요. 자, 속도를 물어보면 방향까지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구별하십시다. 자, 이제 이렇게 디테일한 거 들어가죠. 맞았다. 자, 이거요. 이거요. 이거.
10번 들어야 아는 친구들은 10번 들으시면 되고 3번만 들어서 알면 3번 들으면 돼요. 결과는 그냥 아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방향성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다 달라졌잖아요. 사는 기간 동안. 어떤 친구들은 게임만 좋아했던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물리책 읽는 걸만 좋아했던 친구들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습득하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동안 관심주가 달랐으니까. 자기 속도에 맞춰서 반복하시면 돼요. 2번 반복하면 다 알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친구는 10번 들어서 하는 친구가 있고 한 번 들어도 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자기 속도에 맞춰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문제 푼 거 쭉 봤는데 이번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위치의 변화를 찍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간이 지나는 동안 0에서 앞으로 10m 걸어갔다가 뒤로 백 해가지고 그래서 출발점으로부터 3 떨어진 데까지 왔어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 이동거리는요. 맨 처음에 앞으로 10m 갔다가 뒤로 백해서 6m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동거리는 16입니다. 라고 해주는 거고 변이는요. 출발점에서 도착한 지점을 연결한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변이는 4m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변이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래프를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3번은요. 물체가 직선 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동할 때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크기는 이랬어요. 자,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방향 안 바뀌어. 방향을 안 바꾸면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고요. 자,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할 때요.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력의 크기보다 크니라고 했는데 I가 방향을 바꿉니다. 자, 속력이 큽니까? 속도가 큽니까? 속력이 크죠. 속도는 작죠. 그죠? 방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4번. 이거는 고등학교 실제로 내신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보시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되죠. 10초라는 시간도 있고 T초라는 시간도 있는데 10초라는 시간 동안에 A는 이 경로로 갔대요. 이게 A예요. 자, B는 이런 빠르기로 갔대요. 이게 B예요. 자, C는 이런 빠르기로 갔대요. 이게 C예요.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10초일 때고 여기는 T초일 때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0에서 10초까지 0초에서 10초까지 평균 속력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시간에 따른 여러분들 위치 그래프에서요. 속력 어딨어?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속력 어딨어? 기울기야. 그쵸? 근데 평균 속력은 어딨어? 이거 구간 기울기야. 그쵸? 네. 그래서 0초부터 10초까지라고 그랬으니까 0초일 때 점 A도 여기, B도 여기, C도 여기, 각각 여기. 10초일 때 점 A도 여기, B도 여기, C도 여기니까 여기. 그래서 그 구간을 연결한 기울기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 점과 나중 점이 같으니까. 그래서 A, B, C의 평균 속력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T초인 순간의 순간 속도 얼마니? 이거죠.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속력 속도 다 기울기인데요. 순간 속력은 무슨 기울기? 그렇지. 접선 기울기야. 됐죠? 그러면 T초라는 시간 동안에 A의 접선 기울기는 이만큼 기울었어. B의 기울기는 이만큼 기울었어. C의 기울기는 이만큼이야. 그랬을 때 기울기는요. X축으로부터 이루는 각도잖아요. X축으로부터 이루는 각도. X축이랑 이루는 각도예요. 그 각도가 누가 제일 커? C가 제일 커. 그래서 C, B, A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라는 건 X축으로부터 기울어진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각도가 누가 더 커라고 하는 겁니다. 천천히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물체의 속력과 시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요. 5초 동안의 이동거리 얼마니? 라고 하는 거리를 물어보면서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 이렇게 그렸는데 속력이 일정한 등속운동이야. 그랬을 때 거리 어디 있어요? 밑에 있는 면적이 거리야. 이거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야. 그렇죠? 그래서 5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7의 빠르기로 등속도로 갔으니까 간거리는 이 밑에 있는 면적 구하면 되죠? 얼마라고 합니까? 35m야.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런 느낌이에요.
괜찮아. 이 중에서 요거 하나만 제대로 잘 공부해 가줍시다. 그래서 그리고 얘는 기본. 자, 오늘은 요게 정확하게 얘하고 얘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죠. 자, 넘기면 넘길수록 문제의 난이도는 헐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야. 해보자. 뭐 굳지 않으면 할 수 있겠지.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8페이지 6번부터 9번까지 네 문제야. 자, 바쁜 사람들은 쭉쭉 넘겨가면서 풀으시면 되고요. 상대 속도가 무엇입니까? 네, 상대 속도는요. 여러분들이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풀고요. 아닌 사람들은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느낌 있는 사람들만 쭉 푸시면 돼요. 모르는 부분들은 빼시면 됩니다. 네. 궁금한 거 질문해도 돼요? 네. 좋아요. 진짜 이게 돈이었죠? 응? 이게 돈이죠? 그렇죠. 무슨 안 되겠죠? 선생님 가속도에도 방향이 있죠 속도니까 네. 똘똘입니다. 네. 플러스만 집중하시면 돼요. 빼보고 싶어요. 네 문제요. 응. 선생님 막 풀어도 되나요? 이거 막 풀어도 돼요. 발에도 중요한 있죠? 아? 발에 중요한 있어요 발의 중력이 너무 당연합니다. 이쪽으로 1m 들어가면 이쪽은 마이너스 1m. 아, 그렇게 잘 안 써요.
6번부터 9번까지 질문 받을게요. 7번이요. 거기까지는 다 푸셨어요. 7번 하고요. 또 7번 7번, 8번. 시점 네, 7번, 8번. 5, 6, 7, 8, 9 채점해 보세요. 6, 7, 8, 9 채점을 보시면 틀린 것들 중에서 질문해야 되는 게 7번하고 8번이래요. 몇 시간 할 거예요? 시간. 3시간이요. 우리 1시에 끝나요. 세상스럽지 않지 않아요? 근데 우리 2시간 반을 보는데 아, 2시간 반이라고 적혀있어요? 어디에요? 선생님 2시간 반에 어디에 2시간 반이라고 적혀있어요? 150분이면 어? 638. 그러네요. 오늘 30분 일찍 끝나요. 거기다가 1500분이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썼어요. 아 네. 아이고. 자, 3시간이면 638이구나. 네, 계산을 잘못했어요. 네, 180분으로 바뀌십시오. 어머니들 깜짝 놀라십니다. 자, 하자. 그거 어제 나눠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무도 없었어. 또 우리도. 우리 예지는 그것만 계산했구나. 자, 보자. 어때? 기대한 만큼 어려워? 네. 좀 예상이 이상해서 어려워요. 기대한 만큼 어려워요? 네, 3주 동안은 어려울 거야. 두 번째는 출출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아? 분리가 세 번째 보는 기념인데 이거. 자, 이거요. 그래서요. 이게 쉬우면 그냥 레벨 1 다음에 레벨 3로 가면 되죠. 근데 레벨 2라고 하는 거 문제 복습이 돼요. 지금 선생님 반에서요. 레벨 3까지 갔다가 레벨 2로 다시 이제 중학교 3학년 교과가 복습한다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수능에 해당되는 수준의 문제들을 풀지 않아요. 수능에 해당되는 문제를 드리는 수가 다 튕겨나가죠. 내일 다음 주에 선생님 여기 혼자 있을 수도 있어요. 수능 문제 드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레벨 2에서 어제 수능 문제 하나 풀었다가 알고 토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구력이 있어서 좀 따라오더라고요. 저 이제 조금 있다가 영재 가고 언니 오늘 특강하러 오는데 얘네들은 늘 그런 분들이에요. 불쌍하네. 너무 불쌍해. 어제는 근데 어려운 문제를 주면 되게 신나해요. 새로운 거 배우네. 나는 못 가나보다 알고 지금. 자, 가자. 자, 꼬맹아, 7번하고 8번을 해봐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7번 같은 문제예요. 자, 6번은 다 해결하셨어요? 6번 설명 필요한 사람? 이걸 또 한 번 맞거든요. 사실은 6번 질문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거든요. 자, 7번 가죠. 자, 7번 오시면요. 7번에서는요. 그림과 같이 A는 동쪽 방향으로 10의 빠르기로 가고 있고요. B는 서쪽 방향으로 7의 빠르기로 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물리 원가정에 실제로 없는데요. 심화 문제를 풀려면 상대 속도를 알고 풀면 대단히 쉬워요. 그래서 저기 집어넣어 드린 건데 7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상대 속도라는 개념으로 푸는 겁니다. 자, 우리요. 속력 또는 속도의 종류 있어요. 속력 또는 속도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속력과 속도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순간 속력이라는 게 있죠. 어떤 한 순간의 빠르기, 순간 속력 또는 순간 속도라는 게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배웠던 구간 빠르기라고 하는 평균 속력, 평균 속도가 있죠.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배운 일정한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량은 평균 속력 또는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이죠. 자, 그런가 하면 속력과 속도의 마지막 종류가 뭐가 있냐면 상대 속도라는 게 있어. 근데 상대 속도는 있는데 상대 속력은 없어. 왜냐면 상대 속도라는 건 방향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라서 방향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 속도는 있지만 상대 속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속력 속도는 이렇게요.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하이 클래스에 해당되는 상대 속도가 뭐냐? 이거 보자. 일반 애들한테 요 문제 버리고 풀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여기 반응을 할 거거든요. 상대 속력이라고 하는 거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고속도로에 어떤 물체가 A라고 하는 아이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려면 A를 누군가가 관찰했어야 됩니다. 그죠? 관찰자는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네. 어떤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관찰해서 표현하려면 관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지한 상태로 물체의 운동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지한 관찰자가 본 물체의 운동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게 뉴턴식 역학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안 하겠대. 관찰하는 나도 가겠대. 이거야. 관찰자 꼭 멈춰 있어야 돼? 가면 안 돼? 난 갈래? 이런 얘기야. 그게 상대 속도야. 자, 해보자. 그러면 나는 멈춰 있지 않고요. 나도 오른쪽으로 A와 똑같이 2의 빠르기로 가면서 A를 보면 내가 봤을 때 A는 뭐 하는 것처럼 느껴지냐? 정지. 이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느끼죠. 고속도로에서 아빠와 옆에 있는 차가 똑같은 방향 똑같은 빠르기로 가면 둘 다 멈춰 있는 것이 보여요. 실제로 그 물체가 간다는 건 나로부터 물체의 위치가 달라져야 되는데 둘이 같은 빠르기로 가는 게 위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정지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를 우리가 상대 속도라고 해서 첫 번째 내가 같은 빠르기로 가면 A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된 것처럼 착각해.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아빠가 엑셀을 딱 밟아서 추월해. 2가 아니고 10의 빠르기로 가. 그럼 내가 봤을 때 A는 어디로 가는 것처럼 뒤로 가. 뒤로 얼마의 빠르기? 10. 실제로 뒤로 10으로 가지 않잖아. 근데 내가 느낀 빠르기로. 됐죠? 이걸 상대 속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내가 느낀 상대방의 속도 이거예요. VV가 무단으로였네. 속도. 내가 느낀 상대방의 속도 이걸 상대 속도라고 한다고요. 됐죠? 자, 이거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안 거죠. 근데 이걸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나의 속도 빼면 돼요.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나의 속도를 빼면 네가 느낀 값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인 A는 속도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요. 방향을 계산해야 되니까 오른쪽 방향 플러스로 볼게요. 그렇죠? 자, 그럼 상대방은요. 처음부터 2의 빠르기로 계속 가고 있어요. 한 번도 A의 빠르기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걸 보는 나만 달라지게끔 해볼게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요. 관찰자인 내가요. 맨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었어요. 그럼 내가 봤을 때 A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어디요? 플러스 2니까 상대방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대로 오죠. 얼마의 빠르기? 2의 빠르기. 그래서 정지된 관찰자가 보면요. 물체의 운동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요번에는 상대방과 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나의 속도를 빼보세요. 네. 내가 보기에 상대방은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로 보이잖아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내가 더 속력이 빨라서 추월했어요. 그래서 나는 오른쪽 방향을 12에 빠르기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느낀 상대방의 속도 얼마입니까? 왼쪽으로 10. 네. 마이너스 10이잖아요. 처음하고는 정반대 방향, 왼쪽 방향, 다시 말해서 뒤로 10에 빠르기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나온다. 됐어? 이렇게 돼. 자, 그런가 하면 요번에는 내가요. A와 같은 방향이 아니고 마주 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전철 타고 가면 목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철이 스칠 때가 있죠. 그럼 서로 반대 방향 갑니다. 그래서 내가 됐어. 네, 왼쪽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간다. 내가 봤을 때 A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의 빠르기로 갈까? 이 얘기입니다. 얘는 여전히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죠. 근데 나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오고 있어요. 그럼 내가 봤을 때 상대방의 속도는 상대방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뭐 하면 된다고요? 네. 이거 얼마 나옵니까? 7. 플러스 7이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얘는요 오른쪽으로 2가 아니고 7에 빠르게 가는 거 전부 계속단 말이죠. 알겠어? 이 얘기야. 그죠?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건 내가 느낀 상대방이 빠르기거든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랬을 때 느껴보세요. 어? 왜 내가 느낀 빠르기는 무조건 상대방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야 되지? 왜 빼야 되지? 인간이 대단히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옛날에요. 하늘이 돈다, 지구가 돈다. 하늘이 옛날 사람들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죠. 왜? 실제로는 누가 돌아요? 지구가 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돈다고 생각한 건 무조건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어야 되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우주가 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든 관찰자는요. 자기는 관찰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되어 있다? 정지되어 있다. 나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나의 빠르기로 뭐한다? 모종해준다. 자기는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찰자인 나는요 언제나 내가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만큼의 빠르게 상대방을 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대단히 주관적이고 이기적이죠. 그것 때문에 느껴지는 상대방과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상대방의 내가 느낀 상대방의 속도는요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찰자의 나의 속도를 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요 해법 수학인가 그런 책에 사고력 문제로 나온 게 있었는데요. 이런 게 있죠. 실제로요 이렇게 도로에 영희라고 하는 A라는 아이가 걸어갈 겁니다. 이발 철수라는 애는 맞은편에서 걸어올 겁니다. 3회 빠르. 근데 이 사이에 미친 개새끼가 있습니다. 이 새끼가 껴요. 됐죠? 얘가 띱니다. 5회 빠르. 그래서 A한테서 출발해서 B를 만나고 애새끼 턴에서 들어와서 다시 A 만나고 턴하고 B 만나고 이 지랄을 할 겁니다. 언제까지 뛰어요? 둘이 만날 때까지 뜁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60m입니다. 강아지는 총 몇 미터 떴을까요? 이 수학 문제가 중학교 1학년 사고력 문제 있어요. 저 많이 걸어봤어요. 센스 이거요. 상대 속도로. 수학은 수학으로 풀겠지만 물리는 이걸 상대 속도로 풉니다. 됐어. 자, 그걸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실제로요. 상대 속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 무조건 관찰자인 나는 못 되어 있고 정지되어 있고 상대방 혼자서 나의 속도까지를 한 번만큼도 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두 개가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고 한 것처럼 문제는 실제로 아이고 푸셔야 돼요. 열러 복잡하죠. 하지만 움직이는 게 하나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를 정지시키죠. 그럴 때 쓰는 게 상대적입니다. 이 중에서 나는 이걸 나라고 생각한다. 그럼 관찰자니까 나는 정지. 나의 속도와 얘의 속도를 한 번만 얘 혼자 뛴다고 생각하면 돼. 그거야. 움직이는 물체를 하나로 만드는 단순한 사고가 상대 속도에서 가능합니다. A가 뭔 B의 속도죠. 관찰자가 나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나의 속도만 빼면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방 혼자서 나의 속도를 한 번만큼 다 뛴다. 이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되는데 내가 움직이는 방향 오른쪽 방향 플러스로 놓을 거고요. 상대방이 움직이는 왼쪽 방향 마이너스 놓을게요. 자, B는요. 마이너스 3의 빠르기. 나는 플러스 2의 빠르기로 가는데 빼세요. 그럼 내가 느낀 상대방의 속도는 뭡니까? 왼쪽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혼자서 뛰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그러니까 각각 뛰는 게 아니고요. 이 상황을 상대 속도로 보면 나는 그 자리에 정지. 됐어? B 혼자서 나를 향해서 얼마의 빠르기? 5의 빠르기로 온다고 생각하는 것과 결과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60. 그럼 됐죠? 60m를 5의 빠르기로 뛰면 몇 초 걸리죠? 그 12초 동안 개새끼가 미친 듯이 5의 빠르기로 뜁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60m. 5의 빠르기로 12초
듣고 버리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까 듣고 버리십시오. 자, 이 문제를요. 실제로 수능에서는 어떻게 접목해서 나오냐면 이렇습니다. 실제로요. 어떤 공을 이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킵니다. 이건 수능에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상위권 아이들만 맞는 문제니까. 그래서 서울대 갈 거야, 연대 갈 거야, 이거 가를 때 나오는 문제예요. 자, 어떤 아이가요, 80m 상공에서 자유낙하를 합니다. 80m 상공에서 자유낙하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뚱 하고 떨어뜨리는 순간 바닥에 있는 물체를 던져 올립니다. 됐죠? 바닥에 있는 물체를 던져 올리는데 얘를 60의 빠르기로 던져 올렸다고 40의 빠르기로 던져 올렸다고 치죠. 언제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경우가요. 얘가 올라가다가 얘가 내려오다가 쾅 하고 만날 수도 있고요. 이 새끼 올라가서 속력이 0이라서 다시 내려오는데 얘가 내려오다가 만날 수도 있어. 그쵸? 경우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쨌든 만난다고 치죠. 만났을 때 만날 높이가 얼마야? 이게 수능 문제야. 이거를요. 아까 영희와 철수가 각각 움직인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나로 정지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건 더 황당합니다. 아까 영희와 철수는 빠르기가 일정이죠. 쟤네들은 변해요. 맞아요. 근데 저거 단순해요. 저거 다운로드도 60m 상공에서 만납니다. 저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문제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서 복잡해요. 저 간단합니다. 상대적으로 사실은요. A라는 물체는요. 지금 현재 0초일 때는 정지 상태죠. 1초 지나면 지구가 당기는 중력 가속도만큼씩 빨라지는데요.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얼마냐면 10m/s 제곱이야. 이거 한국말로 해석해봐. 1초당 속력이 10씩 빨라져. 그게 자유낙하하는 물체들의 속성이야. 지구에서는. 그러면 1초 지났어. 속력 얼마? 10. 또 1초 지났어. 속력 얼마? 20. 또 1초 지났어. 속력 얼마? 30. 의진아, 정신 안 차려? 이게 A가 시간이 지나면서의 속력이야. B 좀 볼래? B는요. 얘는 왜 떨어지면서 속력이 빨라져? 중력 방향으로 움직여서요. 힘을 받는 방향으로 가니까 속도가 빨라요. 맞아? 그럼 잘 봐. 얘 던져 올려줘. 속력이 빨라질까 느려질까? 왜요? 네, 힘을 받는 방향과 정확하게 무슨 방향일까? 반대 방향이니까. 그럼 1초당 속력이 얼마씩 늘까요? 무조건 중력만 받을 때는 중력 가속도 크기만큼씩 변합니다. 중력과 같은 방향일 때 1초당 속력이 10씩 빨라지고요. 중력과 반대 방향이면 무조건 속력이 10씩 줄어들어. 그래서 던져 올린 물체들은 1초당 속도가 10씩 줍니다. 머리 있는 척. 저 새끼 40도 던지지. 몇 초까지 올라갈까요? 머리가 나쁘지 않네요. 그럼 B는요. 맨 처음에 던지는 순간 얘는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을 내가 플러스로 보고 있는 중이야. 됐어? 그럼 올라가는 방향 보겠니? 그렇죠. 맨 처음에 속도가 마이너스 40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30입니다. 그 다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0 이때까지 가겠다는 거야. 근데 잘 봐. B가 본 A의 상대 속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뭐 하면 되니? 빼면 되죠. 빼. 신기하고 이거 얼마야? 40이야. 이거 얼마야? 40이야. 이거 얼마야? 40. 이거 얼마야? 40. 상대 속도가 등속도야. 왜 그럴까? 증가하는 그 비율이 감소하는 비율이 같아서 그렇죠. 한 놈이 증가한 만큼 한 놈은 감소하니까 총량 변화가 없어. 등속도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실제로 관찰자인 B가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얘 혼자 얼마의 속도로? 40이라는 등속도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들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80. 그럼 40의 속도로 80 들어가야 돼. 몇 초? 2초가 걸려. 2초. 상대 속도로 둘이 처음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나누시면 둘이 만나는 최고 시간이 나와. 그러니까 수능에 하이랩을 맞춰. 네,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생각
계산을 못하는 새끼들. 이게 근데 정규 교과에 상대 속도가 없어요. 물리원에. 그러니까 교과 과정만으로는 수능을 시간 내에 못 푼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요, 우리가 얘기하는 상위권 아이들은 가리키는 것만 아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이상을 탐구하는 아이들 상위권이라고 얘기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영재고와 과거 아이들이 영재 시험을 볼 때 중학교 내용만 잘하면 돼? 아니죠. 그 이상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영재고나 과거는 전체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중에 0.14%가 가요. 0.1%가 가요. 난 영재고 하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되게 막 1학년, 2학년 때 우리 아이 되게 잘하려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던 부모님들이 결국은 아니었구나 생각하는 거죠. 쉽지 않아요. 주변에 아이들이 가니까 되게 쉬운 것 같죠?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2초 동안 가다가 만나요. 그럼 만난 높이가 얼마예요? 한 눈만 그리면 돼요. 실제로는요. 전체 높이에서 A가 낙하한 거리를 빼도 되고요. 그죠? 실제로 B가 2초 동안 올라간 거리를 보여도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만큼을 지금 막 수업한 겁니다. 해볼래요? 자, 여러분들 B 거 보세요. B는 맨 처음에 속력 얼마야? 40의 속력으로요. 얘는 올라가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뭐 한다고요? 감소해요. 그러다가 몇 초가 되면 0대? 4초가 되면 0대는데 몇 초 동안 올라가더라고? 몇 초 동안 올라가다가 만난다고? 2초 동안 올라가다가 간거리 어딨어? 얘가 올라간 높이 어딨어? 시간 속도 그래프니까 밑에 있는 면적이 바로 올라간 높이죠. 이거 얼마일까요? 자, 2초일 때 속력이 얼마야? 20. 자, 그러면 0초부터 2초까지 평균 속도 얼마? 얼마? 30. 30이라는 빠르기로 몇 초 동안 갔어? 2초. 그러니까 얼마? 60m 올라갔어. 그래서 이 60m 높이에서 만나요. 안 배운 건 없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잘 조합해서 푸느냐. 60이라니까요. 근데 과학하면서 뭔가 좀 제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을 선생님은 천체 물리학과 나왔거든요. 천체에서는 더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주는요. 지구도 움직이고 별도 움직이고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속도는 무조건 상대 속도예요. 우주에서 느끼는 신기하죠? 그거 가지고 물체의 운동의 속성까지 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니까. 그죠? 중학교 내신 하는 것처럼 그냥 듣고만 난 이해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이제부터 파고드셔야 됩니다. 파고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어려워서. 혼자 해도 되면 혼자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7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A는 동쪽으로 10의 빠르게 속력으로 달리고 있고 B는 서쪽으로 7의 빠르기로 달리고 있다. 자, 그러면 동쪽과 서쪽을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하셔야 돼요. 방향 계산할 때는. 자, 이때요. 선생님은 A는 동쪽 방향으로 간다 그랬으니까요. A는 동쪽 방향으로 10의 빠르기로 가네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10으로 놓을게요. 자, 상대적으로 B는 반대 방향 서쪽 방향으로 가네요. 그러면 얘 운동 방향 마이너스로 놓을게요. 마이너스 7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문제. 과학에서 쓰는 언어들 보세요. A에 대한 이게 뭐예요? A가 관찰되니까. 됐어. 그래서 A가 관찰한 B의 상대 속도가 얼마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물론 어떻게 하면 돼? 네, B의 속도에서 누구? A의 속도인 관찰자의 속도 빼는 거야. 그랬어요. 그죠? B의 속도는 마이너스 7이고요. A의 속도는 플러스 10인데 이거 빼시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7이니까 값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왼쪽 방향으로. 거기서 왼쪽이라고 했어요? 서쪽이라고 했어요? 서쪽이요. 그러면 서쪽 방향으로 얼마? 17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B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B가 관찰자죠? 이렇게 되죠?
빼는 방향만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A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빼시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뭡니까? 동쪽 방향으로 17의 빠르기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되겠어?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죠. 그래프는 직선도로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예요. 자, 꼬맹아, 이거 그래프 분석. 영재고 중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간 데가 어딜까요? 가이 서울영재. 우리나라에 영재고가 8개 있습니다. 8개의 학교에서 전국에서 다 뽑아봤자 790명밖에 안 됐습니다. 800명이 안 돼요. 그중 서울영재에서 80명인가 90명인가 붙는데요. 한국이나 80년밖에 안 되는 다 국비예요. 전에 국비예요. 장학금을 돈 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재고 과거는 국비입니다. 자산은 엄마 돈으로 갑니다. 자산은 엄마 돈으로 가요. 그래서 자사 가는 게 제일 돈이 많이 듭니다. 일반고도 국비입니다. 알죠? 왜 고등학교 등록금 안 내잖아. 근데 유일하게 고등학교 등록금 내는 데가 자사입니다. 선생님 딸 자사 보냈다가 폭망을 당했어요. 연락 많이 듭니다. 자사 가는 건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뒷받침 해주셔야 되는 거죠. 유일하게 돈 내는 데가 자사입니다. 다른 데가 돈 안 냅니다. 일본 거가 친구들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근데 돈을 내고 갈 만은 합니다. 자,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예요. 자, 보면 생각해볼래? 이쪽은 플러스 20, 이쪽은 마이너스 20. 이거 무슨 뜻이야? 방향이죠. 그럼 방향을 생각해. 이 새끼 기준점에서 앞쪽 방향으로 가네? 몇 초까지? 2초까지 앞으로 가. 그랬다가 뭐 한 거야? 뒤로. 됐죠? 여기서 방향 바꿨어. 뒤로 가. 됐습니까? 네. 뒤로 가다가 됐요. 네. 다시 4초일 때 방향을 앞쪽 방향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도 괜찮아. 앞쪽 방향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랬다가 쭉 가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야. 그죠? 방향 몇 번 바꿔볼게. 몇 번 바꿀게? 2번. 몇 초? 2초일 때. 앞으로 가다가 뒤로. 여기서 방향 한번 바꿨죠. 또. 쭉 뒤로 오다가 어디서? 몇 초일 때? 4초일 때. 앞으로 갔죠. 아 이거 영일지도 방향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왜 여기서 방향 안 바꿔요. 여기서 봤어요. 방향 어디에서 바꿔요? 2초와 4초일 때 방향 바뀌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래프를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기준점으로부터요. 그래서 출발을 해서 앞으로 쭉 가다가 방향을 턴해서요. 뒤로 오다가 기준점을 지나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다가 다시 턴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알겠냐? 네,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십시오. 서울영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래프 그려봐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해 볼게요. 0에서 2초 동안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는 모두 20이다라고 했습니다. 0에서 2초까지요. 그래서 0에서 2초까지는 방향 바꿔서 안 바꿨어? 안 바꿨어. 쭉 한 방향으로 갔어. 그럼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몇 미터로 같아? 20미터로 같아.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0에서 4초 동안 속력과 속도의 크기를 볼 건데요. 0에서 4초까지는 방향 한번 바꿔줘. 그럼 보세요.
0에서 4초까지요. 이동거리 얼마니? 자, 앞으로 몇 미터 갔다가 20m 갔다가 뒤로 여기서부터 몇 미터 와야 돼? 40m 와야 돼.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앞으로 20m 가고 있어요. 요 구간은 뒤로 40m 가고 있어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동 거리는 60m지만 변이는 얼마입니까? 변이는 출발 여기서 했죠. 도착이 여기로 했죠. 그래서 변이는 이겁니다. 맞아. 그래서 변이는 뒤쪽 방향으로 20m예요. 이게 변이야. 맞지? 자, 그러면 이걸 걸린 시간으로 나누셔야 속력과 속도가 돼요. 얘 속력 얼마입니까? 15. 얘 속도 얼마입니까? 5. 이런 얘기. 알겠어?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뒤급 볼게요. 3초와 5초일 때 운동방향이 바뀌었니? 라고 하는데 꼬맹아, 자, 3초일 때 그냥 기준점, 맨 처음에 출발점을 지나가는 것 뿐이죠. 방향 안 바꿔요. 방향은 어디서 바꿔요? 여기 요때 바뀌는 거죠. 요때 바뀌는 거죠. 알겠어? 그럼 방향을 바꾼 건 2초와 4초일 때다라고. 알겠어? 알겠어? 넘어가죠?